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3대 권력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종종 씁니다. 첫 번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입니다. 일과 돈과 사람에 관련된 권력을 분배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파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성은요.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성은 세 가지 모두 다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일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유한하고요. 돈도 너무나 당연히 유한하고, 사람도 조직 내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책도 유한하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혹은 본부장은 한 명밖에 없죠. 2명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한함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금이 유한하기 때문이고요. 석유가 비싼 이유도 석유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권력화되어 있고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이 세 가지가 파워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경영에 상당히 많은 경영 방법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의 크로스 체크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 돈, 사람에 관한 크로스 체크의 원리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필연적으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곳이 넷플릭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리드 헤이스팅스는 No rules, rules, 규칙 없음, 무규칙의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규칙 없음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넷플릭스의 컬처북 아시죠? 자율과 책임의 문서, PPT로 된 150페이지짜리 문서이죠. 거기를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에서 규칙 없음이 실현이 되려면 그 첫 번째는 인재 밀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용을 할 때 그냥 채용해서는 안 되고 적합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가능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만약에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 사람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잡을까? 이 사람이 나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생각을 늘 해야 된다. 만약 그 질문에 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이 사람 퇴직금을 몇 달치 월급 더 주고서라도 내보내고 그 돈으로 더 훌륭한 사람 뽑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해고를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채용할 때 정말 훌륭한 사람 뽑아라. 연봉 더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규칙 없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요.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인재의 밀도가 높여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샤인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가 쓴 표현이,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표현입니다만 이 용어를 저는 크로스 체크의 원리, 크로스 체크의 원리라고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선샤인의 원리는 이런 은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요. 그런데 어떤 젊은 남녀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뭔가 마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겠죠. 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직에서 어떤 부서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샤인 시스템, 햇빛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출의 원리,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클라우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그리고 팀 플레이의 원리,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그 일에 A부터 Z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중첩되게 함께하는 원리인 거죠. 팀 플레이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체크의 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아무리 언더백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요, 회계 담당자가 자신이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입금도 관리하고 출금도 관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물리방앗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금 계산서 내가 발행하고 돈 받고 미입금 처리하고 오랫동안 그거 입금 미수금으로 놔두고
회계 담당자 퇴사한 지 2년 만에 그거 이미 받은 돈이란 게 나중에 밝혀지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한두 번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업 담당자가 영업을 하고 계약서도 자기가 쓰고 계산서에 대한 견적서도 자기가 쓰고 거래처 가가지고 돈 받아오는 것도 자기가 하고 그렇게 되면 거래처에게는 1,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약서에 800만 원이라고 쓰고 200만 원은 내가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샤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인재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인재들이 크로스체크, 노출의 원리, 팀플레이 원리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회사의 복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고 그런 다음에서라야 규칙 없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제거해 주어서 자율과 창의 혹은 책임의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넷플릭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현장의 수많은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뭐 출장을 갔는데 아니 호텔에서 잘 수도 있죠. 전날 가서 호텔에서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날 아침 일찍 KTX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날 가가지고 호텔에 엄청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팀이 규정을 만들죠. 부산은 전날 가도 된다. 대전은 당일 아침에 가야 된다. 대구는 뭐 과장 이상급이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상해를 갔어요. 상해를 갔는데 무궁화 5개짜리에 잤어요. 무궁화 5개가 맞냐? 3개가 맞냐? 혹은 4개가 맞냐? 뭐 일일 출장비는 얼마가 맞냐? 이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점점 규정이 강화되고 해야 할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출장 가려고 마음먹으면 출장 매뉴얼부터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 때문에 경영자들이 머리 아파하는 상황 굉장히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크로스체크의 원리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규정이 지배하는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대체하는 것, 목적이죠. 목적이 지배하는 혹은 목적이 이끄는 조직이 되려면 일과 돈과 사람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시켜주고 대신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요? 목적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일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크로스체크의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매니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구성하고 그 일의 시작과 끝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매니저가 멤버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 경우에 따라서 슈퍼바이저라고도 부르죠. 이 매니저의 예하 사람은 아니지만 스폰서로서 이 매니저를 케어하는 사람이죠. 이게 크로스 체커예요. 자,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오랫동안 함께 했고 믿었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썼더라. 회계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많죠. 그렇게 했더라. 예, 그거 인간은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불가에 가면 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위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돈에 대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계 담당자가 한 명이다. 네. 장부를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게 하고 경영자가 OTP 카드 가지고 있어야죠.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 사람이 다 하게 하면 안 되죠. 자, 돈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은 구별돼야 되는 거죠. 회계 담당자가 직접 컨펌을 하고 결제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 부서의 팀장과 본부장이 결정을 하고 회계 담당자는 집행만 하는 구조로 나눠야죠. 라인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결정과 집행을 구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돈의 크로스체크의 원리이죠. 자, 누군가는 회식을 할 때 인당 5만 원어치를 먹었고 누군가는 회식을 할 때 인당 3만 원을 먹었어요. 영업부가 인당 5만 원 먹었고 생산부는 인당 3만 원을 먹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규정을 정하면 정해질까요?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규정이라는 게 정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목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사내에서
사내에서 회식을 하든 책을 샀든 아니면 뭐 전시회를 갔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 그것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물레방앗간 밖에서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저 넓은 광장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채용을 했다면 노출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게 한다면 크게 잘못될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현금과 장부의 크로스체크, 결정과 집행의 크로스체크, 노출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크로스체크 모두가 함께 크로스체크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스체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크로스체크가 사람의 크로스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조직을 가면 생산부서, 공장동이 있고 관리동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운영동이 있고 영업부가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한 부서에 팀장이 그냥 그 밑에 있는 생산 담당자를 10년 동안 그냥 자기가 다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냥 약점까지도 복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본부장이라 하더라도 약점이 없는 본부장은 없습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 동료들이 저의 강점은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나 혹은 약점까지도 재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저희 직원 동료들이 가능한 다른 데에 가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외부 교육도 좀 다녀왔으면 좋겠고 다른 경영자들도 만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1대1로 뭐 자문 미팅도 좀 해보고 혹은 이렇게 코칭도 받아보고 어디 외부 가가지고 소그룹 미팅도 해보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 동료들이 저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는 안타깝지만 나보다 유능한 사람은 내 부서로 오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 사람이 나의 본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저 본부장은 퇴사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든지 그냥 퇴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업부 입사했는데 영업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참 너무 힘들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업팀장에게 맞추고 그냥 이렇게 다니든지 아니면 퇴사하든지. 이게 사람의 크로스체크가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가장 쉽게 조직 내에서 물을 좀 휘 저어주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크로스체크 해줄 수 있는 게 사내에서 TF가 조금 있는 겁니다. 신규 TF, 그래서 생산부의 김대리, 영업부의 박대리, 뭐 지원실의 뭐 최대리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 정도랑 TF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부에서 생산본부장만 봤던 최대리 입장에서는 와, 회사 내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 사람하고 일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하네. 한번 이렇게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경영자가 직접 TF로 운영한다면 경영자로부터 실무자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크로스체크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로 일해볼 수도 있어요. TF로 이렇게 차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현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한 달에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모여서 어떤 TF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토론해보는 거 있죠?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자, 스크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OKR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강조합니다만 OKR의 어떤 측면에 긍정성이 있냐면 3개월에 한 번은요, 조금 섞어주는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 MZ세대들 마음속에 좀 내가 3개월을 살더라도 제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럼을 짜서 3개월 동안 난 이 팀에서 한번 일해볼게. 또 3개월 지나면 또 이렇게 일해볼게.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꿔주는 거죠. 사내에서 교육하는 거 조를 짤 때 영업부 1조, 뭐 생산부 2조, 뭐 구매부 3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섞어서 1조, 섞어서 2조. 그러면 그 안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 해요. 우리 부서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요?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내 상사에 대해서 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배워야겠다. 혹은 약간 자랑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소중함도 느끼고 개선할 점도 보이고. 사내 동아리, 저는 사내 동아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돈 들죠. 뭐 업무 시간 해야 되냐, 업무 외 시간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성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회사 내에서 사람이 사람을 독점하고 약점을 재생산하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재가 유지되어지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부가가치로는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과 돈과 사람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경영자 스스로 이 세 가지에 대한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권력화되지 않도록 혹은 사유화되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매니저, 멤버, 그리고 스폰서, 돈에 대해서 현금과 장부, 결정과 집행, 그리고 노출의 원리 작동해 보시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사내 TF, 프로젝트, 스크럼, 교육, 그리고 동아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조직 내에서 좀 순환도 일어나고 좀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순환을 해보시는 방법을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트 강의였습니다.